계속해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C제로가 되는 평형판 콘덴서의 공기 콘덴서의 판 면적의 2분의 1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이 엡실론 S인 유전차를 채웠을 때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입니다. 판 면적을 나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간직이라 그랬습니다. 간직. 그 다음에 면적이면은 병이요. 그래서 간격을 나누면 직렬 연결이고 면적을 나누면은 병렬 연결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먼저 간격을 나누느냐 면적을 나누느냐라고 따라서 달라지는데 면적을 나눴죠. 따라서 면적을 나눴기 때문에 병렬 연결이고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 면적이 2분의 1 되는 공간에 반으로 나눠서 여기에 비유전율 엡실론 S를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기 중입니다. C1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C2라고 했을 때 C1은 엡실론 제로죠. 공기 중입니다. 엡실론 제로 간격은 똑같죠? D분의 2분의 1 S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정전 용량을 C라고 했을 때 C는 C제로 할게요. C제로는 어떻게 돼요? 엡실론 제로 D분의 S죠. 처음에 정전 용량이 엡실론 제로 D분의 S인데 엡실론 제로 D분의 S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배의 엡실론 제로 D분의 S입니다. 따라서 얼마? 2분의 1의 C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C2는 유전율 부분입니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D분의 2분의 1S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엡실론 S 엡실론 제로 D분의 S니까 어떻게? 2분의 1 엡실론 S의 C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야. 즉 2분의 1 C0 플러스 2분의 1의 엡실론 S C0 하니까 2분의 1의 1 플러스 엡실론 S C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대략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되냐? 면적을 지금 2분의 1로 나눴죠. 면적을 2분의 1로 나누면 토탈은 C1 플러스 C2요. 그러면 어쨌거나 간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로 나와요. 만약에 면적이 3분의 1이고 3분의 2다. 얼마? 3분의 1 플러스 2 엡실론 S 이런 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을 나눴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21번입니다.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이 공기 콘덴서가 있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공기 중일 때 C0가 1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공기 콘덴서일 때 이때 콘덴서 판간의 2분의 1 두께를 갖고 2분의 1 두께를 갖다. 두께는 우리가 간격으로 볼 수가 있죠. 간격. 따라서 간격이니까 얘는 뭐다? 직렬 연결이고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됩니다. 두께이기 때문에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렬 연결이에요. 비유전 엡실론 S는 2인 유전체를 그 콘덴서 한 전극면에 접촉해서 넣었을 때 전체 정전 용량은 얼마냐? 지금 여기에 엡실론 S가 2입니다. 2. 엡실론 S 2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을 C1, 이 부분을 C2라면 C1은 어떻게 됩니까? C1은 엡실론 제로에 간격이 얼마? 2분의 1D. 면적은 그대로죠. 맞죠? 얼마요? 2배의 엡실론 제로 D분의 S니까 처음에 C0 값이죠. 얘가 C0 값인데 얼마? 2배 C0입니다. 2배 C0. 따라서 얼마? C0가 1이니까 얘는
2 마이크로가 됩니다. 2 마이크로. 그 다음 C2 한번 볼게요. C2. C2는 비유전율이 2예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에서 비유전율이 2고요. 간격 2분의 1D, 면적 S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분의 2니까 얼마? 4배 C0가 됩니다. 4배 C0. 그러면 4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C2는 4 마이크로페럿. 그러면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어떻게?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니까 얼마? 2 플러스 4분의 2 곱하기 4 하면 6분의 8. 얼마?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21번에 3번. 얘가 20번 문제와 21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게 제가 풀이한 순서대로 꼼꼼하게 천천히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그리고 좀 귀찮은 문제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용상 영전위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접지라고 하죠. 접지. 어떻게? 이런 기기가 있을 때, 이런 기기가 있으면 이것을 땅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접지라고 그래요. 접지. 왜? 이것이 0V예요. 0V. 땅은 0V입니다. 0V와 연결하면은 병렬이죠. 그래서 얘가 0V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것과 연결한 여기도 0V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톡은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땅으로, 대지로 빼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접지가 되는데, 접지가 뭐다? 0V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용상 영전위의 기준으로는 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무한원점, 이번에 무한원점도 영전위로 사용할 수도 있죠. 무한원점은 우리가 전위가 0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실용상, 즉 실제 사용하는 영전위를 하기 때문에 무한원점을 우리가 실제 사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실용상 영전위 기준은 대지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영전위로 볼 수 없는 것은입니다. 영전위로 볼 수 없는 것은 0V예요. 0V가 아닌 것은 찾으시면 돼요. 이번 가상 음전화가 존재하는 무한원점. 우리가 보이는 4파 엡실론 R분의 Q에서 마이너스 Q도 마찬가지고요. 무한원점이면 4파 엡실론 무한대분의 Q죠. 얼마예요? 거리가 무한대니까 전위는 0V가 맞습니다. 두 번째, 전지의 음극. 우리가 전지 이렇게 생긴 AA나 AAA라고 했을 때 얘가 1.5V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5V, 그 다음에 여기가 0V죠. 그래서 이 사이의 전위차가 1.5V가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 전지의 음극은 0V로 사용할 수가 있고, 3번 지구의 대지, 방금 했죠? 대지는 0V로 사용 가능한데, 4번 대전도체, 전개 내의 대전도체. 전개 내의 대전도체는 보이는 48 엡실론 R분의 Q입니다. 얘는 0V가 아니죠. 대전도체는 0V가 아닙니다. 그래서 23번에는 4번이고요. 24번 뭐냐? 영상법이죠. 점전화 플러스 Q의 무한평면도체에 대한 영상전화는 어떻게 되느냐? 점전화 플러스 Q고요. 무한평면도체 했을 때 이거죠. 여기에 플러스 Q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반대편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Q의 영상전화가 있다. 따라서 영상전화보다 마이너스 Q가 됩니다. 24번에는 2번. 25번. 접지된 직교 도체 평면과 점전화 사이에는 몇 개의 영상전화가 존재하는가? 직교
접지된 직교 도체 평면입니다. 직교가 뭐요? 이렇게 크로스했다는 거죠. 직교고 얘가 우리가 접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과 연결된 이 부분이 모두 뭐다? 0V라는 겁니다. 0V. 그랬을 때 점전화 여기에 만약에 Q쿨롱이 있다. Q쿨롱이 있다. 그럼 어떻게? Q쿨롱의 반대편에 마이너스 Q. 여기에도 반대편에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의 반대편, 마이너스 Q의 반대편 여기 뭐다? 플러스 Q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전환은 어떻게? 총 몇마다 하나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인데 얘는 점전화죠. 주어진 점전화고요. 그 점전화에 의한 영상전환은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세 개. 면이 4개면 4개에서 1개를 빼고 3개가 됩니다. 26번. 평면 도체로부터 수직거리 Am인 곳에 점전화 Q가 있다. Q와 평면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딱 평면 도체 오른편을 유전류 엡실론의 공간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했던 평면 도체, 여기서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한평면 도체고요. 여기에 플러스 Q죠. 그러면 반대편에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 F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4파이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 지금 거리가 A라고 했죠. A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거리는 2A입니다. 2A. 2A의 자승분의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죠. 마이너스 Q. 그러면 얼마요? 2의 제곱은 4니까요. 16파이 엡실론 A 제곱분의 마이너스 Q의 제곱. 즉 여기서 마이너스는 흡인력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26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16파 엡실론 A 자승분의 마이너스 Q의 제곱. 네. 27번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조금 친절한 문제입니다. 그림 없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풀어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그릴 경우도 많고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림을 꼼꼼하게 잘 보시면은 그림이 주어진 문제가 오히려 더 좋은 문제예요. 반가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네. 27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무한평면 도체의 표면으로부터 2m인 곳에 점전한 4쿨롱이 있다. 전하가 받는 힘은 얼마냐입니다. 받는 힘은 무한평면 도체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하죠. 이렇게 걷고 여기에 4쿨롱이 있는데 이 거리가 2m입니다. 이때 전하가 받는 힘은 앞에서 했지만은 네. 여기도 2m고 여기에 마이너스 4쿨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26번에서 했던 그 쿨롱의 힘인데 보기를 보시면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없죠. 마이너스 부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생략하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보기에서 선택하는데 보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다는 것은 부호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16.8 엡실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주어진 거 그대로 해주시면은 2니까요 2의 제곱 분의 여기는 4니까요 어떻게 그냥 4의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고려하지 않고요. 그럼 얼마요? 16과 4의 제곱 약분됩니다. 맞죠? 그럼 얼마? 4파이 엡실론 분의 1인데 공기 중이니까 얘는 엡실론 제로분의 1입니다.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 어디서 보신 적이 있죠?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얼마다?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그래서 27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네. 26번 공식으로 물을 때도 있고 그대로 똑같이 계산 문제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 출제 비중이 출제 횟수가 많습니다. 예. 28번
무한 평면 도체로부터 거리 Am인 곳에 점전하 2파이 쿨롱이 있을 때 도체 표면에 유도되는 최대 전하 밀도는 몇 쿨롱 per 제곱미터인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한 도체 평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2파이 쿨롱이 있답니다. 그러면 실제 전하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죠. 그런데 최대 전하 밀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부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최대 전하 밀도. 네, 단위가 쿨롱 per 제곱미터예요. 최대 전하 밀도는 시그마 맥스는 2파이 D의 자승분의 마이너스 Q의 제곱이죠. 공식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2파이 D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Q죠. 마이너스 Q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거리가 D가 아니고 A랍니다. A. 이렇게 했을 때 거리가 A입니다. 그래서 2파이 A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Q예요. 그러면 지금 Q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얼마? 2파이 A 제곱분의 마이너스 2파이 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그래서 최대 전하 밀도를 묻는 이 공식이 있죠. 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전하 밀도. 계속해서 2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9번 문제예요. 29번. 평면 도체 표면에서 진공 내 D미터의 거리에 점전하 Q쿨롱이 있을 때 전하를 무한원까지 운반하는데 요한 이는 몇 줄입니까? 우리가 F는 부호를 빼고요. F는 16파이 엡실론 D의 자승분의 Q의 제곱이었고 F는요. 1은 뭐였어? 지금 1은 F 곱하기 D죠. FD라서 16파이 엡실론 D분의 Q의 제곱입니다. 즉 1은 얼마? D부터 무한대까지 옮기니까요. F D에 Dr 이렇게 계산하시면 D의 제곱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은 D부터 무한대까지요. 그럼 D가 나옵니다. 예, 요거는 외우셔도 되고 적분을 해보셔도 돼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은 1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단 D분의 Q의 제곱을 빼면요. D분의 Q의 제곱 빼면 16파이 엡실론 지금 진공내라고 했기 때문에 제로분의 1 D분의 Q의 제곱인데 16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이렇게 되죠. 4분의 1 곱하기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D분의 Q의 제곱입니다. 즉 16은 4 곱하기 4니까 이렇게 나눴을 수가 있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앞에서도 했죠. 우리 27번에서도 했습니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얼마요? 얼마? 9 곱하기 15의 9승이죠. 그래서 D분의 Q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4번에 구하면 얼마예요? 이것이 2.25 곱하기 15의 9승 D분의 Q의 제곱이에요. 지금 문제의 보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의 형태로 맞춰야 되는데 16파이 엡실론 분의 1이 2.25 곱하기 15의 9승 이거 외워주셔도 되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2.25 곱하기 15의 9승이 나왔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4분의 9 곱하기 15의 9승이다. 이렇게 문제 풀면서 지금 처음 봤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보시고 야 이거 2.25는 4분의 9를 하니까 2.25더라. 그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에는 답이 4번. 네. 30번 볼게요. 30번. 접지된 무한히 넓은 평면 도체로부터 A미터 떨어지는 공간에 Q쿨롱의 점전하가 놓여 있을 때 점 P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접지된 무한 평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A미터 지점에 Q쿨롱이 있어요. Q쿨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 다시 A미터 떨어진 이 점에 P인데 이것의 VP를 구하려. 이 지점의 전위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한평면 나왔고 점자 나왔습니다. 뭘까요? 영상법이죠. 어떻게? A미터 떨어진 점에 Q쿨롱이 있고 반대로 여기 A미터 떨어진 점에 마이너스 Q쿨롱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Q쿨롱. 그러면 전위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점의 전위를 구하죠. 그러면 이 Q쿨롱에 의한 전위,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Q쿨롱에 의한 전위를 구해서 더하면 되죠. 3장에서 배웠던 도체계에서 전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화에 의해서 전위 구하고 이 전화에 의해서 전위 구합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이 전화에 의한 전위를 Q쿨롱에 의한 전위를 V1이라 합니다. V1은 4파이 엡실론의 거리가 얼마요? A미터 떨어졌습니다. A분의 Q가 돼요. V2는 얼마냐? 4파이 엡실론 거리가 얼마입니까? A죠. 거리가 총 3A입니다. 3A분의 전기량은 마이너스 Q예요. 마이너스 Q. 그러면 전위 개수로 계산할 때 전체 전위는 V1 플러스 V2가 되고 4파이 엡실론 A분의 Q. 예, 마이너스죠. 4파이 엡실론 3A분의 Q. 예. 마이너스 Q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12니까 얘도 12로 해볼게요. 통분해 봅니다. 12파이 엡실론 A분의 얘는 얼마요? 12로 통분하면 4가 12 됐으니까 분자는 얼마? 3Q가 되죠. 3Q. 마이너스 얘는 4, 3, 12 그대로 가니까 Q. 얼마? 12파이 엡실론 A분의 2Q. 그러면 12분의 2니까 얼마? 6파이 엡실론 A분의 Q가 됩니다. 12분의 2 약분하면은 6이 되죠. 그래서 6파이 엡실론 A분의 Q고 공기 중이라 보면 얘는 엡실론 제로가 됩니다. 6파이 엡실론 제로 A분의 Q. 그래서 30번에는 답이 2번이네요. 30번에 2번. 처음에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왔을 때는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풀어보니까 천천히 따라가 보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31번. 무한평면 도체에서 D미터의 거리에 있는 반경 L미터의 구도체와 평면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은 몇 페라신가? 단 D가 A보다 매우 큽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입니다. 무한평면 도체 D미터 거리에 이렇게 D미터 거리에 반경 A의 구도체가 있습니다. 반경 A의 구도체가 있고 구도체와 평면 도체 사이에 정전 용량을 물어요. 정전 용량을요. 그럼 보세요. 먼저 천천히 해보는데 정전 용량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뭘부터 구해야 됩니까? 정전 용량은 뭐다? C는 V분의 Q가 되죠. V분의 Q. 즉 전체 V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한평면에 의해서 우리가 V를 구할 때는 평면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영상법에 의해서 이 반대편에 지금 여기에 Q가 있다. 예, 여기 Q 쿨롱이 있으면 이 반대편에 마이너스 Q 쿨롱이 있죠. 예. 그러면 전체 전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3장에서 했었던 전위 계수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죠. V는 만약에 얘의 전위를 구한다고 하면 P11, Q1 플러스 P12, Q2 이렇게 되죠. 그러면 P11은 어떻게 됩니까? P11은 이 자신의
반지름과 전기량에 의한 전이고요. 전이 개수고 P1, 2는 얘에 의한 전이 개수입니다. 그래서 V를 먼저 구하는데 V는 V1 플러스 V2예요. 전이는 V1 플러스 V2 이렇게 구하는데 V1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 A고 전기량 Q면 얼마? 4파이 엡실론 A분의 Q가 됩니다. 3당 참고해 주시고요. V2는 얼마? V2는 이 거리가 ED죠. 거리가 ED입니다. 얼마? 4파이 엡실론 ED분의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Q. 예. 근데 우리가 해서 지금 이 값을 가지고 C를 구합니다. 보세요. 그럼 C는 V분의 Q인데 그대로 쓰죠. 그대로 씁니다. 4파이 엡실론 A분의 Q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ED분의 Q 분의 Q를 하게 되면 얘가 약분되죠.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4파이 엡실론을 묶을 수가 있죠. 4파이 엡실론으로 묶으면 얼마? A분의 1 마이너스 2D분의 1 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4파 엡실론 분의 1분의 1이니까 이 4파 엡실론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A분의 1 분의 1이면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A분의 1 마이너스 2D분의 1 분의 4파 엡실론. 이것이 이것이 답이 되고요. 따라서 보기와 똑같은 것이 뭐냐면 4번이네. 4번. A분의 마이너스 2D분의 1분의 4파 엡실론에서 31번에는 4번이 됩니다. 네. 그 다음 32번인데 32번부터는 뭐다? 접지구도체와 점전화간. 접지구도체와 점전화간 어떻게 돼요? 접지가 된 구도체가 이렇게 있고 얘의 반지름이 A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D미터 거리에 Q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영상전화 어떻게 구해요? 요 위치, 요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데 위치 D분의 A 제곱 크기 마이너스 D분의 A Q. 이게 중요하죠. 접지구도체에 의한 영상전화입니다. 이때 32번 접지구도체와 점전화가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얘는 플러스 Q고요. 얘는 마이너스 Q입니다. 이 두 개의 극성이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극성이 반대면은 작용하는 힘은 흡인력이죠. 같은 것은 반발력, 반대는 우리가 반대는 흡인력이고요. 같은 극성은 반발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의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인력입니다. 항상. 33번 반지름 A미터 접지 구도체 중심으로부터 D미터인 곳에 점전화 Q가 있다면 구도체에 유기되는 전하량 뭐예요? 영상전하가 되겠죠. 영상전 접지 구도체에 나왔고 D미터 떨어지고서 Q콜럼이 있다면 유기되는 전하량이 곧 영상전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영상전하의 크기마다 마이너스 D분의 AQ가 됩니다. 마이너스 D분의 AQ. 34번 이처럼 공식으로 물을 때도 있고 지금처럼 계산 문제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접지되어 있는 반지름 0.2m의 도체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0.3m 떨어진 P에 점전화 6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3쿨롱이 있다면 영상전화는 뭐? Q 다시는 마이너스 D분의 AQ. 거리가 0.4m죠. 마이너스 0.4m 분의 반지름이 0.2 전기랑 Q가 6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3승 하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이 됩니다. 34번에는 답이 2번이네요. 34번 답이 2번. 네. 계속해서 3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5번은 뭐다? 대지와 도체 간에 대지 위에 있는 선전화 간에 작용하는
영상, 선전화 밀도, 그 다음에 그때 작용하는 힘을 묻는 거죠. 35번 봅니다. 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얘가 대지입니다. 위에 평행하게 가설됐는데 그 높이가 h입니다. 선전화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이에요. 지면의 이 전압은 0V니까 어떻게? 반대편에 지금 얘가 람다면은 마이너스 람다의 선전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거리도 h가 됩니다. 그러면 F는 우리가 선전화 밀도에 의한 것을 람다이고 이 2가 얘 플러스 람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여기 람다는 이 마이너스 람다를 곱한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람다의 전개인 얼마다? 2파 입시로 r분의 람다인데 거리가 얼마요? 이 사이의 거리는 얼마? 2h가 됩니다. 2h. 따라서 얼마? 4파이 엡실론 h분의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 됩니다. 이 선전화와 선전화 밀도 람다인 선전화와 대지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 힘이 얼마? 4파 엡실론 h분의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은 h와의 관계죠. 얼마? F는 h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35번에는 답이 4번 h에 반비례한다. 4장 마지막 36번 문제입니다. 36번 문제인데 공식을 암기해 주셔도 되고 유도해 주셔도 됩니다. 볼게요. 그림 한번 그려야 좀 확실한 이해가 될 거예요.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000kg인 작은 물체가 전압 Q쿨럼을 가지고 무한도체 평면 아래 진공 중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에 있다. 전기 영상법 이용해서 정전력과 중력이 같게 되는데 필요한 Q의 값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좀 어렵죠. 보세요. 얘가 말하는 거 이겁니다. 지금 무한평면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한평면 아래 이렇게 실이나 선을 가지고 얘를 매달았는데 얘가 mkg이면서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승kg이래요. 예,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승kg이면서 전기량이 Q쿨럼입니다. Q쿨럼. 예. 이렇게 했을 때 영상법 이용해요. 영상법 이용해서 정전력이 중력과 같게 된다. 그럼 어때요? 여기 Q쿨럼이 있을 때 영상법 이용하면 이 반대편에 뭐다? 마이너스 Q쿨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정전력과 중력이 같다. 그럼 우리가 정전력은 우리가 쿨럼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죠. 정전력은 쿨럼의 법칙. 앞에서도 우리가 몇 번 했었던 문제입니다. 정전력이란 것은 영상법에 의해서 29번 같은 문제, 27번 같은 문제 이거요. 어떻게? F는 4파 엡실론 D의 자승분의 Q의 자승입니다. Q의 자승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상법을 사용하면 ED가 되죠. ED가 하면은 이 4가 아니고 얼마? 16파이가 됩니다. 16파 엡실론 D의 자승분의 Q의 자승. 그 다음에 중력은 뭐예요? 중력은 뭐다? 간단하죠? F는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예요.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 뭐다? 전전력과 중력이 같기 위한 Q 값입니다. 따라서 16파이 엡실론 D의 자승분의 Q의 제곱이 mg와 같아지려면 어떻게? Q의 제곱은 얘 통째로 넘어가죠. 16파이 엡실론 D의 제곱에 mg가 됩니다.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Q는 루트에 16파이 엡실론 D의 제곱에 mg. 그러면
공식으로 만약에 외운다라고 하시잖아요. 외우게 되면은 16은 4의 제곱이고 D의 제곱과 16은 밖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16을 루트 씌우면 4, D의 제곱 루트 씌우면 4죠. D죠, D. 그래서 4D고요. 나머지 파이 엡실론 mg. 그래서 이 문제가 변형되어 나올 가능성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죠.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공식 자체가 변형되지 않고, 즉 중력과 정전력이 같아질 때 Q를 구하는 이 공식 자체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요. 따라서 Q는 4D의 루트 파이 엡실론 mg에서 거리가 얼마요? 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2승에 파이는 그대로 파이고요. 엡실론은 뭐 당연히 공기 중이겠죠. 따라서 8.85 엡실론. M은 질량입니다.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승. G는 뭐예요? G는 정해진 값이에요. 중력 가속도 해서 9.8. 나머지 계산기에 맡기시면은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쿨롱일 때, 이때 정전력과 중력이 같아진다. 이런 거예요. 이 공식 외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 과정을 거쳐서 한번 유도해 보시면은, 유도 한번 해보고 외우는 거 하고 그냥 막 외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유도해보고 외우는 것이 확실히 이해도 가고, 그 다음에 숫자를 적용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변형이 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문제는 한번 유도해 보시고 나서 암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5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